LA 한인타운의 유명 쇼핑몰 주차장에서 한인 여성이 3인조 무장강도단에게 현금과 금품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르는 강력 사건에 한인타운 치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석상 외벽 진열대에 금품을 노리던 강도들이 대형 망치로 진열대를 부수려다 방탄유리에 막혀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LA 지역의 수돗물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전 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사망한 것처럼 꾸민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 벌떼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 지역을 폐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로 마무리됩니다. 어제는 동네 아저씨 이미지의 팀 월즈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를 수락했는데요. 시카고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개한다며 중산층이 살아있고 모든 자유가 보호받고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나라가 그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당대회 첫날 잠깐 모습을 보인 이후 경합주 유세에 집중했고 현재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수락 연설을 마지막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kind of people who display quiet leadership by helping kids pay for their lunches. In my neighborhood, someone like that did run for office. 어제는 미식축구 복장을 한 제자들의 소개로 팀 월주 주지사가 전당대회 단상에 올라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습니다. 주 방위군, 고등학교 교사, 미식축구 코치 이력의 동네 아저씨 이미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Zero political experience and no money running in a deep red district. But you know what? Never underestimate a public school teacher. 출신과 이력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유를 위해 싸우자고 유권자에 호소했습니다. It's the fourth quarter. We're down a field goal, but we're on offense and we've got the ball. We're driving down the field. 전당대회 와중에도 해리스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월 한 달 해리스 캠프에 몰린 선거 자금은 트럼프의 4배였고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의 격차는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소속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트럼프와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후보 단일화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이 오늘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되면 양당은 차기 대권을 잡기 위한 75일 동안의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갑니다. 시카고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한인타운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인타운의 마켓 주차장에서도 한인 여성이 권총 강도를 당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 무려 3건의 한인 강도 피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인타운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도들은 종적을 감췄고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사람들이 많이 찾는 LA 한인타운의 한 쇼핑센터. 어제 낮 12시 30분쯤 은행 업무를 보고 마트를 찾은 한인 임씨가 주차장에서 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강도범들은 임씨의 차량을 뒤따라오다 임씨가 주차를 한 순간 접근했습니다. 오는데 여기 섰더라고. 들어올 땐 몰랐어요. 내려가고 이걸 하면서 백을 달래요. 근데 내가 백안 뭐가 많이 있었어요. 권총으로 임씨의 차량 문을 깬 강도범은 위협을 가하며 가방 갈취를 시도했습니다. 임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짧은 순간 속수무책으로 가방을 뺏겼습니다. 도망가다가 여기서 걸려갖고 매 맞았어요. 넘어지시면서 매 맞고 빽빽히. 빼앗긴 가방 안에는 현금 2,500달러와 금반지, 휴대폰 등 귀중품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깨길래 유리를 어쩜 그렇게 깨. 아우 나 깜짝 놀랐네. 내가 아주 전문가던데 뭐 총을 이렇게 뭘로 가리고 이렇게 해서 총끝으로 문 때리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Suspect last seen exiting lot at 6th Street, unknown direction.
Suspect vehicle is a brown Chevy Malibu. License 6 King John Mary 946. Suspect is a male unknown with a gray hoodie, black pants, white shoes. 이번 사건은 미행 강도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는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냥 기다리라 뭐라. 한편 관계자들은 수사상의 이유로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한인타운에서 무려 3건에 달하는 한인 피해 강도 사건이 발생하자 한인타운 치안에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낮에 보석상을 노린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샌호아킨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오후 12시쯤 스톡턴의 한 보석상에 검정색 후드와 복면을 착용한 2인조 강도가 들이닥쳐 건물 외벽에 있던 진열장을 대형 망치로 파손하고 금품을 강탈하려다 도주했습니다. 당시 진열장에는 고가의 롤렉스 시계가 전시되어 있었지만 외관에 보안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용의자들이 유리를 쉽게 깰 수 없었고 이 틈을 이용해 매장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급히 금품을 치우면서 큰 피해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매장 직원들이 금품을 치우는 것을 본 후 급히 검은색 세단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평일 대낮 지역 쇼핑몰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이었던 만큼 많은 주민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충격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was just kind of shocked. You know, it's pretty brazen to do something like that at noon, and it's just really upsetting to put everybody in that kind of jeopardy. 한편 스톡턴 경찰국은 현재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와츠 지역의 수돗물에서 정부의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UCLA와 USC 그리고 LA 지역 비영리 단체 등은 LA 와츠 지역에서 530여 개의 수돗물 샘플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21개 샘플에서 납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5개 샘플에서는 연방환경보호청 EPA의 안전기준인 15ppb를 초과하는 납 농도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샘플의 대부분은 아파트나 콘도,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에서 수거됐으며 임페리얼 코트와 조던다우스 주택단지에서는 5ppb에서 15ppb 사이의 납 농도가 그리고 니커슨 가든 지역의 경우 대부분 15ppb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can feel it on your skin. It's that water is harsh. You can taste it in your mouth too. You gotta wash real quick and spit it out. 연구진은 지난 1985년부터 납 페인트가 칠해진 낡은 배관 사용이 금지됐지만 대부분의 공공주택 단지는 그 이전에 지어진 것이라며 특히 LA 남부 지역의 경우 오랫동안 수돗물 배관 시스템이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수도전력국은 납 오염이 발견된 가구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납에 과다 노출될 경우 인지기능 손상, 주의력 결핍 장애, 신장 손상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 지역의 한 식당에서 2살 아이가 실수로 와인을 마시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살리나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 일식당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 부모가 2살 아이를 위해 사과 주스를 시켰고 이후 음료를 마신 아이가 취한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당시 일반 주스컵에 제공된 해당 음료를 마신 아이가 이곳저곳 휘청거리면서 돌아다녔고 넘어졌으며 벽에 기대는 것은 물론 고개도 들지 못했고 말투도 어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상하다는 생각에 직접 음료를 마셔보았고 사과 주스가 아닌 요리용 와인임을 알게 됐다면서 즉시 아이를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아이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0.12%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ake proper precautions in how you store things or
label things properly so that this doesn't happen to anybody else, or it could have been so much worse. 한편 해당 식당 측은 요리용 와인을 애플 주스라는 라벨을 붙인 큰 용기에 잘못 보관한 탓에 서버가 착각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사망했다고 기록을 위조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켄터키주 그레이슨 카운티 법원은 정부 시스템을 해킹하고 신분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39세 남성 제시 키프에게 징역 8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시 키프는 지난해 1월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을 해킹해 자신이 사망자로 등록되도록 데이터를 위조했습니다. 앞서 키프는 전처에게 11만 6천 달러에 달하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사망자로 위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키프는 해킹 당시 훔친 개인정보들을 사이버 암 시장에 판매하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곳곳에 쥐가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크라멘토 방제 담당 업체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세크라멘토 지역의 쥐 개체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Definitely within the last couple of months, spots that we've gone to regularly have seen a marked increase in rats. A couple weeks ago, we were at a local park here in the downtown area and we caught 27 rats. 올여름 폭염이 지속되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쥐들이 먹을 것과 물, 쉼터 등을 찾기 위해 식당이나 창고, 가정집 등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쥐는 배설물이나 소변 자국을 남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어두운 색의 얼룩이 보이는 경우 주변에 쥐가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집을 자주 청소하고 집 주변 덤불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등 조경을 정비해 쥐가 몰리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일부 지역이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공원 당국은 최근 공원 일부 지역에 꿀벌 수가 급증해 방문객의 벌 쏘임 사고가 우려된다면서 코트누드 방문자 센터와 캠핑장, 화장실, 주차장 등 코트누드 지역 62개의 구역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측은 해당 지역의 기온이 최근 100도를 넘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벌들이 열을 식히기 위해 방문객들이 머무는 곳에 몰려 물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공원 내 코트누드 지역의 방문자 센터와 캠핑장을 제외한 오아시스 방문자 센터, 조슈아 트리 방문자 센터 그리고 히든밸리 지역의 캠핑장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공식 승인하고 며칠 내로 병원과 약국에서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백신은 올해 초 미국에서 유행했던 오미크론 하위 변이 JN1의 후속인 KP2 변종을 표적으로 했으며 최근 확산 중인 KP3와 LB1 변이에도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 백신은 12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며 6개월에서 11살 사이의 경우 긴급 사용의 경우만 승인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FDA의 승인 시기가 지난해보다 몇 주 앞당겨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올여름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서행하던 전기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배터리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특파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한 대가 나옵니다. 보도블럭을 달리던 이 전기차는 갑자기 위로 들리더니 크게 흔들립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밑에서 연기가 나더니 화염도 치솟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급히 내리고 대피합니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이 전기차의 제조사인 딥블루 오토의 대표가 직접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덩청아오 대표는 보도블럭이 차량 밑을 뚫고 배터리셀 2개를 관통해 불이 났다며 자체 냉각 설계를 활용해 25초 만에 불을 끄고 신병과 재산을 보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불이 났다는 사실이 문제라며 나중에 불길이 되살아난 영상도 삭제됐다고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고는 약 300건, 월 평균 30건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기차 화재 50% 이상은 이처럼 정차된 상태에서 발생했는데 이때 배터리의 급격한 온도 상승에 따른 열폭주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包括长时间的泡水都可能会触发动力电池的热失控的这个现象的这个产生。 중국 정부는 반복되는 배터리 화재를 줄이기 위해 안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배터리를 충격하거나 가열하는 절차를 추가해 폭발 여부를 시험하고 열폭주 발생 시 탑승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기능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내후년에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년 만에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잔해를 반출하려다 작업 첫날 중단했습니다. 파이프 배열 순서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건데 언제 작업이 재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도쿄전력이 어제 오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에서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이후 13년 만입니다. 하지만 오전 7시 반쯤 시작된 준비 작업은 1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핵연료 반출 로봇을 밀어넣는 파이프 5개를 미리 설치했는데 파이프 배열 순서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본격적인 작업 돌입 직전에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実際にその間違った理由が本当に協力企業の作業員さんのことなのか、はたまた違う理由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現在確認しているところだということでご認識ください. 작업 재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안전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엔 880톤가량의 핵연료 잔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속적으로 방사능을 뿜어내면서 사고 원자로에 유입된 빗물과 지하수 등 오염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작업에서 2주간 3g 미만의 핵연료 잔해를 빼낼 계획입니다. 성분을 분석한 뒤 본격적인 반출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2021년 시작 예정이던 핵연료 잔해 반출은 3차례 연기돼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연료 잔해를 빼낸 뒤 2051년쯤 완전 폐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일본 언론조차 통상적인 원전도 핵연료를 꺼낸 상태에서 폐기 완료까지 30-40년이 걸린다며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 무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수사팀은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본 겁니다. 남은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무혐의 발표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보고받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행정 직권으로 수사심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목사는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심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황제 출장 조사 등 수사 과정부터 봐주기 수사는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검찰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했다고 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고소인한테 받은 4만 5천 원짜리 떡 한 상자를 돌려줬는데도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찰 공무원이 있는 나라에서 명품백 등 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도 없고 어떠한 형사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발된 지 4년 만에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는 여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야권은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집중 포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결정을 옹호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에 대해 야권은 이틀째 집중 포화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검찰총장도 패싱한 채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 조사를 벌여놓고 이에 대한 진상 파악 지시까지 무시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고 비꼬았습니다. 10년 전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가 아니라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이후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침묵하던 대통령실은 사건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영부인 보좌 기능이 약할 때 집요하게 접근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에 관심도 없었고 사용도 안 했다며 팩트에 따라 검찰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누군가 밉다고 형사처벌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잘못한 것은 맞다며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친한동훈계 위원들도 힘을 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을 주셨잖아요.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사정기관들이 잇따라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현 상황이 특검 도입 여론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고 공세를 이어갈 태세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선고됐는데 김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 동거인 김희영 씨 손을 잡고 등장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 회장과 함께한 사진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딴 TNC 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유부녀였던 김 씨가 남편인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씨에게 1,000억 원 넘게 썼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주된 책임은 노 씨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김희영 이사장에게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 회장과 비교해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혼 사건의 위자료는 최대 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20억이라는 위자료였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앞서 1조 3천억 원 천문학적 재산 분할을 명령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김희영 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인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소영 씨 측은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전기 트럭 화재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연방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기를 내뿜는 차량을 향해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테슬라 전기 트럭 세미가 캘리포니아 북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도로를 벗어난 뒤 갓길 옆 나무와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배터리로 불이 번지면서 유독가스와 함께 차체 온도가 500도까지 치솟았고요. 진화가 쉽지 않아 소방관들은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불이 꺼질 때까지 고속도로는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차량에서 불이 번지기 전 스스로 빠져나왔는데요. 당국은 차량 잔해부터 화재 대응 전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이고요. 현지 언론은 이번 조사가 테슬라 세미트럭에 대한 첫 조사라고 전했습니다. 수습한 시신을 실은 구조선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인근 호화 요트 침몰 사고 희생자인데요. 지금까지 실종됐던 6명 중 5명의 사망이 확인됐는데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렸던 오토노미 창업가 마이크 린치도 결국 시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잠수부들은 남은 실종자인 린치의 18살 딸을 찾기 위해 선체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린치는 미국에서 금융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올해 6월에야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고요. 무죄 판결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법정에서 싸워준 이들과 호화 요트에 올랐지만 이게 결국 죽음의 항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정례회담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외국 자산과 재산을 압류하려는 서방 제재를 비난하면서 피해국은 보복 조치에 나설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시장 경쟁을 약화하고 글로벌 생산,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차별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로 국제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중국 역시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대리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지점과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지급, 결제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차량 윗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현지 시간 지난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우리 스키 선수 등 한국인 4명이 탔던 승합차인데요. 뉴질랜드 아우라키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던 4륜구동 자동차가 충돌했고요. 알파인 선수와 코치 3명이 숨지고 다른 선수 1명과 상대 차량 운전자는 중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선 현지 시간 23일 경연제로 열리는 윈터게임이 열리는데 사고를 당한 선수 등은 이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에서 각종 오물이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종종 있죠. 이번엔 건설 중인 아파트 세대 내에서 이 황당한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붉은색 페인트로 쓴 큼지막한 글씨가 벽면에 가득합니다. 내용은 별 의미도 없어 그냥 낙서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100세대에 다 칠할 거라면서 각오하라는 말은 맞춤법도 틀리게 적어놨습니다. 경기 파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 외부도 아닌 세대암 벽면에서 발견됐는데요. 창문 유리 등에도 욕설 등이 적혀 있었고요. 지난 21일 현장 근로자가 발견해 건설사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공사 현장 관리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악선이 일찍 발견됐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앞서 지난 1월에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바닥에 인분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벽엔 욕설이 적힌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남 장성의 한 도로에 뭐가 지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사륜 전동 스쿠터인데 그 위에 커다란 파라솔을 얹어놓은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 햇빛 가리려는 건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파라솔 크기가 너무 커 운전자 시야를 가릴 수 있고 맞바람이라도 강하게 불면 스쿠터 주행도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리꾼들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차들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자마자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노쇼 논란으로 우리나라에선 밉상 이미지가 강하지만 슈퍼스타의 인기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호날두가 미소 띤 얼굴로 자녀들에게 공개한 이것, 바로 골드 버튼입니다. 아이들 표정 보이시죠?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리저리 뛰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골드 버튼은 유튜브가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한 채널에 주는 상인데요. 놀랍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게 구독자 100만 명을 모은 시간은 채널을 개설한 지 단 1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유튜브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요. 앞서 골드 버튼을 기록한 최단 시간은 블랙핑크 제니가 갖고 있던 7시간이었습니다. 개설 하루가 지난 지금 구독자는 1,6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올린 콘텐츠가 대부분 1분 남짓한 영상 12개뿐이라서 파급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호날두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6억 3천만 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행보와는 별개로 스타성만큼은 따라갈 선수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탄탄한 근육으로 건강미를 자랑하는 이 남성, 텔레그램 창립자이자 억만장자인 파벨 두로프인데요. 그가 정자를 기증해 100명이 넘는 생물학적 아이가 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올해 39살 미혼인 그는 15년 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친구 부부의 부탁을 받아 정자 기증을 처음 시작했다는데요. 지금까지 12개 나라 수십 쌍 부부에게 대량으로 정자를 제공해왔다고 합니다. 두로프는 물론 위험도 있지만 정자 기증은 시민적 의무라면서 여성들이 자신의 우월한 유전자를 선호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형 니콜라이와 함께 텔레그램을 개발한 인물로 우리 돈 24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영어와 라틴어 등 9개 외국어도 구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